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덜란드인 야니안스 벨테브레는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해수면이 요동을 치면서 배가 떠밀려 일본이 아닌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최초이자 유럽인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이죠.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국에 완전히 귀화하기로 결정했고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침략한 일본인 군인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았고 병자호란 때도 한국 군인으로서 출전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와 한국의 첫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949년에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한국 전쟁 때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유튜버 아이고바트가 네덜란드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얀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얀 할아버지는 당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 당시 기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 내 기억엔 매우 가난했지. 그런데 얀 할아버지가 현재는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GDP보다 2배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아했죠. 신기해하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불행히도 이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이는 많았지만 너무나 정정해 보이던 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와는 달리 최근 네덜란드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모두들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네덜란드 항공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 한국어로만 이렇게 승무원 전용 화장실 이라 쓴 종이를 화장실 입구에 붙여놓아 논란이 됐었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초에는 아직 한국에서 확진자가 30명도 채 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항공사의 이러한 행동이 많은 한국인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를 항의하자 문제의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영어로도 써주겠다. 라 대답한 점과 상황이 심각해지자 항공사 측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기장과 사무장의 결정에 따라서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 현지 언론 NL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네덜란드 내 확진자 수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오직 250명만이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확진자 10,000명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미 7,4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완료해 격리 해제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경제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관광산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세계 화훼 시장의 무려 52%나 차지하는 네덜란드가 이번 사태로 어디에도 꽃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꽃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네덜란드 알스미어에 있는 최대 꽃 시장에서 튤립 가격은 0에 가까워졌다. 네덜란드 110년 전통의 JUB 홀랜드는 튤립 줄기 20만 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8주 동안이 네덜란드 꽃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번 글로벌 사태가 절정으로 악화된 시기와 겹치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여기서 또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가 필터 기능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이 되지 않아서 착용에도 문제가 있어 중국에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130만 개가 모두 문제였는데 나머지 70만 개 정도는 이미 병원에 유통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은 60만 개라도 서둘러 환불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쪽에서 품질을 미리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라고 전했습니다. 방역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을 만든 중국 잘못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에서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답변이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산 불량 제품으로 긴 시간을 날렸고 그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평소에 네덜란드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요청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네덜란드의 스테프블록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라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노하우와 방호용품을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도 한국을 극찬하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은 나라가 개인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서로 앞다퉈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도하며 네덜란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옆 나라 벨기에는 이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둘러야 한다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협약을 맺은 유럽국을 제외하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을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바로 오늘부터 한국을 막은 90개의 국가들의 역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강수를 띄웠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에 한국을 막았던 자신들의 정책을 무르고 한국과의 하늘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생산할 공장이 없는 네덜란드가 불량품을 만드는 나라를 제외하며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트럼프가 화웨이를 넘어서 중국 전체를 끝장내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드는 라디오 또 투자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정보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첫 번째 주제로 화면에 언급되어 있는 제가 화웨이 등 20개 기업에 대한 주제를 먼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최근에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애플과 1% 차이로 좁히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핸드셋이 살아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주제로 화면에는 없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죠. 결국에 트럼프가 이제 미 행정부를 대표하니까 중국의 이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그동안 타겟팅 해왔어요. 그래서 뭐 비보, 오포 그리고 우리가 뭐 자주 언급하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뭐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중국의 뭐 항공, 뭐 차, 건설, 그러니까 중국 철도 건설공사, 뭐 아니면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화웨이만을 집중해서 때려왔죠. 물론 명분이 화웨이가 대표해가지고 방화벽 치고 해킹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빼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눈에 띄었기 때문에 화웨이를 대장이다. 너 본보기 삼아야겠다. 이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수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뭐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무려 20개. 그러니까 그동안 화웨이 말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뭐 미국의 제재에서 자유롭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인식을 완벽히 깨부시는 그러면 20개 사를 화웨이는 뭔가 이렇게 태킹도 하고 얘네들이 뭐도 하고 뭐도 하니까 제재를 가했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20개 사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제재를 가하는 명분은 뭐냐?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이제 제가 인용을 하면 20개 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유이거나 아니면 인민해방군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기업이다. 소유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주권, 주식의 어떤 그 소유를 사실상 다 가지고 있다. 비상장 기업인데 뭐 화웨이도 사실 그 노동조합의 99% 주식을 그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사실상 그것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과 다 연관돼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보고서로도 이미 공식적으로 많이 발간이 됐는데 그와 일맥상통하게 나머지 이제 20개 사, 뭐 19개 사겠죠. 정확히는 그 회사들 역시 인민해방군이 즉 중국에 있는 군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이다라고 미국에 공인된 로이터 통신도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20개를 딱 지정을 하면서 당연히 이 지정 이후에는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미중 무역 합의와 갈등 속에서 이런 압박 테이블이 하나 더 나왔다, 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방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미 의회에 제출된 문건이다라고 한 관리도 이제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게 국방부 입장에서는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미국에서 자산을 동결하거나, 물론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겠죠. 자산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할 때 근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군 소유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해왔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발표가 공식적으로 또 하나 나왔다.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표하면서 미 국무부가 한 가지 또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국가나 통신회사 등을 거론을 했어요. 그 중에 한국의 SKT와 KT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화웨이와 조금 SKT와 KT보다는 이제 화웨이 장비를 좀 그나마 쓰고 있는 LG도 이제 반대의 어떤 의견으로 거론이 됐죠. 근데 LG를 꼭 나쁜 뜻으로 거론한 건 아니고, 어쨌든 SKT와 KT가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찰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나 호주, 영국 할 거 없이 그런 좀 믿을 만한 중국 공산당의 감시 국가의 위험성에서 벗어났다. 이 통신사들은 이러면서 미국이 정확히는 마이크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낸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이제 최근에 중국이 이 통신 그리고 반도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백 조를 이제 쏟아 부으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개의 중국 인민해방군 소형 기업 지정, 이거는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또 지정을 한 바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실 돈데나 라디오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가입자분들, 멤버십 가입자분들도 그렇지만 다들 어느 정도 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정보를 교류하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이 나왔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과도 직접적으로 또 KT, SKT 이렇게 사례가 언급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직 제재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광범위한 제재는 그전과는 완전히 이제 색깔이 다르다. 화웨이를 처음에 어느 정도 이런 제재의 초입에 있었을 때 화웨이를 완전히 부셔버릴 생각으로 미국이 이렇게까지 계속 제재를 확대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20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20개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는 해둘 필요가 있다. 목숨을 끈을 어느 정도 마음을 잡지 않았나. 물론 이거는 또 트럼프의 재선과도 연관이 있는 어떻게 갈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연관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계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를 받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반도체 그동안 괜찮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은 거가 데이터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5월달, 4월달, 6월달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서버용 이제 D램이나 엔터프라이즈 SSD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세고, 그 다음에 서버용 D램의 어떤 가격도 탄탄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러면 핸드셋, 결국에 모바일에서 삼성이 이제 다시 나와줘야지, 신호가 나와줘야지 이제 삼성이 두 축이잖아요. 이제 IM하고 이제 DS가. 근데 이제 물론 CE도 있지만 CE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어떤 이익이나 삼성의 기업을 떠받치는 거는 반도체고, 그 다음에 IM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괜찮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그러면 IM은 어떤가 했을 때 괜찮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시그널이 또 미국에서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점유율이 애플과 지금 박빙이다.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중국에서 화웨이가 많이 팔리듯이 애플을 선호할 수 있는 자국,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물론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미국에서 온라인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전을 또 해주고 있어서 이런 보건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온라인에서 또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미국 스마트폰 온라인 시장에서 애플이 38%, 삼성이 37%, 삼성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가 이제 LG인데 11%고, 여기서 뭐 이제 그 다음이 모토로라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상의 그 큰 숫자가 의미가 없다. 사실 애플과 삼성의 양강 구도이고 LG가 한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삼성이 굉장히 세계적인 언택트 트렌드나 비대면 이런 측면에서도 온라인에서 잘 해줘가지고 상위 탑5 업체를 보면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전체 시장 점유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이제 더 높아요. 오프라인보다. 애플은 온라인 시장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대비 한 2% 정도 낮은 수준인데, 삼성전자는 온라인 시장이 전체 시장보다 약 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세계적인 이런 보건 이슈가 계속 장기화되고 뭔가 미국에서 영향을 계속 미친다면 온라인 판매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잘해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갈수록 결국엔 온라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플랫폼이나 거기 어딘 트래픽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삼성이 잘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화웨이가 뭐 4월에 뭐 삼성을 제치고 1위를 한 건 맞는데, 전 세계에서 그거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건 이슈가 있고 중국은 빠르게 회복을 한 상황에서 중국이 워낙 화웨이를 밀어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잠깐 그런 어떤 오버슈팅 현상이 나왔던 거고, 결국에 삼성이 다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기자분들은 화웨이가 삼성은 뭐 넘어섰다 뭐 이런 기사들을 그때 썼는데, 그것은 조금 관심이 없으신 대중들이 봤을 때는 호도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기사다.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